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없는 경제 뉴스. 어떤 사람들이 알쓸 그 SJ를 본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이거는 좋죠. 정치가 생활 정치가 돼야 되고 경제가 생활 경제가 돼야 한다. 자, 함께 하실 분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매경 출신이죠, 매경. 매일경제입니다. 예, 네. 요즘 매경이 그 찌라시에서 핫해요. 네, 뭐 어제부터 굉장히 예, 핫하고 핫해. 예. 저한테도 왜 이렇게 매경이 전화가 하나 소속이에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하나 거죠. 게 아니에요? 네, 아. 매경은 매경이죠. 아, 매경은 예.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하나고. 이상하네요. 그 사이 연관 관계는 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그렇죠. 받아보실 수가 있을 아니, 겁니다. 매경 주필이 하나? 아, 화나? 화났다고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매경 하나?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나긋나긋하세요, 목소리가. 진격의 코스닥 왜? 이게 주제예요. 정철준 평론가님. 네. 진격의 코스닥? 이게 지금 코스닥 광풍이죠. 그러니까 뭐 열풍, 인기 이런 표현도 안 맞고 진격 이것도 약해요. 예. 광풍보다도 더 센 게 좋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9월부터 갑자기 올라서 최근에 한 2달도 안 됐는데 시장이 24%가 올랐거든요. 이야. 시장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은 3배, 4배는 우습다. 아니, 그럼 거기가 코스닥은 코스피의 동생 동생. 꼴돼갖고 약간 좀 규모도 작고. 매출도 작고요. 예. 설립 연도도 좀 역사도 중소기업이라고 짧고. 볼 수도 있는 중소기업보다는 그렇죠. 크죠. 네, 중소기업이랑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벤처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중소벤처. 그런데 다 죽어 있는 코스닥 기업을 M&A 갖고 하나 살려고 해도 30억, 50억이 기본이던데. 그게 왜냐면 다 죽어 있는데도. 예, 그건 이제 우회 상장, 백도어라고 하는데 우회 상장. 이미 한번 상장이 된 그 프리미엄이 굉장하거든요. 아, 증시에 이게 뭐 우리가 상장이 되든 등록이 되려면 매출액 기준, 그렇죠. 3년 넘어 영업액이 우회 상장도 요즘은 불법으로 못하고 금감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승인을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방금 우리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하찮은 기업 살려고 해도 그 프리미엄은 상당한 거죠. 이미 야. 등록됐다는 거, 상장됐다는 예. 게. 네. 요즘 제일 핫한 데가 어디예요? 제가 알아본 데는 의료업계도 상당히 핫하던데. 아, 근데 지금 오늘 봐- 아침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땡땡이 네, 신땡땡이 지금 현대자동차 시총가보다 네. 올라가지 않았어요? 신라까지 할게요. 신라땡. 네. 신라땡이라는 종목인데 그래요? 이게 9월부터는 6배가 올랐고 여름부터는 한 11배, 12배가 올라서 지금 코스닥의 이 신라땡 열풍이죠.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류보다 바이오 제약인데. 아니, 그러니까 의료. 제가 그 의료. 바이오. 바이오라고 표현해요. 예, 의료는 바이오. 약간 그렇고 바이오. 바이오인데 바이오 열풍이더라고요. 이 신라땡이 최근에 9월부터의 차트를 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게 보통 6배가 보통 코스닥이 오르면 이 흔듭니다. 이제 개미핥기라고 그래가지고 들었다가 떨어뜨려 들었다 떨어져 가지고 다 토해내게. 그런 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서 쭉 끌고 올라가는데 이 신라땡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에 하나 진입을 누군가 했었다면 이분들은 그냥 쫙 고속 두 타는 거야. 달간 한 편이 아이고 또 올랐네 또 올랐네 이러면서 6배를 받기 때문에 참 저로서는 허탈하고 저는 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조심하라고 했다가 지금 욕 먹고 있는데 참 욕 많이 이제 드셨군요. 광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경제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죠. 예. 그것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아니, 기대감으로 코스닥 전체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선행 기술을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쿠션은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 왜 좋아지냐면 코스닥을 하면 우리 개미들이 코스닥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돈 벌었어. 돈을 쓰죠. 그럼 내수가 돌아가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아져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코스닥 광풍은 그 공식이 약간 안 맞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번에 보면 코스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것처럼 코스닥도 1위부터 8위 10위까지만 집중적인 매수로 튀어 올랐거든요. 왜요? 예? 왜요? 왜? 왜? 바로 이번에 수급이 있기 때문인데 그 수급의 시작이 국민연금 개입설입니다. 아하. 예, 이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 이제 슬슬 나온 것이 4차 산업 밀겠다. 강한 중소기업, 벤처를 밀겠다라고 정책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군부를 핀 다음에 결정타를 날렸죠. 앞으로 연기금이 지금 투자 코스닥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까지 늘리겠다. 오호. 국민연금이 들어온다. 예. 이거는 굉장한 매력입니다. 야, 그럼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룡이 들어온다니까 유도하겠다는. 그렇죠. 미리 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선취를 하죠. 예. 왜냐하면 샀다가 나중에 공룡 들어올 때 얘다 공룡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겠네. 우리 집에 조그만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이 공급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데 이라크 유전을 갖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이제 사둔 몰렸는데 이게 잘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 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위부터 대장주를. 10위 대장주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다 또 미래산업주, 예. 4차 혁명. 그렇게 가는데 우리 코스피랑 똑같이 개미들은 1위부터 10위, 15위는 안 삽니다. 워낙 세져 있어갖고. 그렇지 않고 또 그런 것도 싫어하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을 우리들은 약간 야치잖아요. 레볼루션으로 혁명적 네네. 정신이 있는 개미들은 그렇죠. 혁명을 꿈꾸니까. 혁명 예. 꿈꾸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소외가 된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광풍도 약간은 패턴은 그들만의 다르다. 리그로 끝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여의도에서는 예. 끝은 아니다라고도 이제 이게 얘기는. 스타트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죠.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쪽입니다.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코스닥 재밌어요. 권혜리 기자님, 네. 이게 이거 질문하지 말라고 X해놓은 거네. 이거 누가 X해놓은 거야? 자 그럼 이게, 그 네. 투자자들이 코스닥을 한번 들어가 볼까? 혹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권혜리 기자님도 네네, 저는 네. 좀. 권혜리 기자님도 투자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 저는 투자는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기자니까 예. 제가 주식 막 함부로 막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예,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니 함부로 예. 할 수 있는 돈은 있어요? 이런 걸 팩폭이라고 하나요? 팩트 폭력이라고 그러던데 요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할 건요. 네. 국민연금이 진짜로 들어오는지만 왜냐면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는 모태펀드 형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의도에서는 국민연금 안 들어와도 정부가 지금 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회적으로 네. 정책적 지원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래,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사실 이게 정말 끝나자고 쭉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면 정말 이제 신제품, 신기술이 개발이 이렇게 예. 받쳐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돈의 힘으로는. 네. 신기술 갖고 있는 제가 정치를 하고 있으니 참.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권혜리 기자님 품절 대란 평창 롱패딩 오늘 판매 재개했죠. 네. 이게 2만 3천 개 평창 불렸고 오프라인으로 7천 개 마저 재고를 풀겠다. 네, 이게 했죠? 이제 7,000개 남았는데 이제 오늘 이제 4,000개 정도가 나가게 될 거고요. 나머지 3,000개를 24일하고 30일에 이제 할 건데 이게 사실 그 중단된 이유는 저번에도 좀 약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 경찰까지 롯데 본점에 출동을 난리 했었어요. 났어요. 새치기하고 해가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네. 그냥 그래서 너무 오늘 몰려갖고. 오늘 서울이랑 평촌에 예. 네 군데 점포에 그러니까 일단 잠실점에 천장이 들어갔고요. 오늘 2,000장이구나. 잠실점에 천장이 들어갔고 영등포 500, 예. 평촌 250 이런 식으로 한 1,900장 정도만 일단 풀었어요. 예. 왜냐면 23일이랑 30일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면 살 수 있겠지 하신 분들은 못 사시게 됐어요. 어제 밤서부터 진을 네. 치고 장사진을 이제 치고 30대 남성 한 분이 7시에 처음에 서신 걸 시작으로 해서 저녁 7시요? 저녁 7시요. 그래서 어제 밤을 꼬박 새신 거예요. 어머니랑 같이. 그래서 1,000번째 사람이 오늘 아침에 7시 13분에 마지막 거예요? 네. 10시 반에 문 열잖아요, 백화점은.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백화점 측에서 백화점에서 이제 9시쯤부터 나왔는데 보니까 너무 추운데 다들 서 계시니까 빨리 풀었구나. 네, 이거 핫팩을 나눠 드렸나 봐요. 예. 근데 핫팩은 1,000개밖에 준비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어허. 핫팩을 1,000개를 나눠줬는데 그걸 받고 그냥 가신 분들도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 400~500명 정도가 서 있고 혹시나 해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까지 번호표가 조금 더 갔어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막 박수 치고 환호하고. 그래서 저희 그 취재진이 나가서 지금 1,001번째, 그러니까 1,001번째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괜찮다. 올림픽의 도전 정신으로 기다려봤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분은 못 받았고. 못 사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번호표를 일단 받으신 분들은 줄 더 이상 안 서도 되고
이제 10시 반 지나갔죠. 10시 예. 반에 300명 들어가서 사고 12시 반에 이제 300일에서 600까지 사고. 근데 왜 그래? 왜 이렇게 열풍이에요? 이게 14만 9천 원이에요, 일단. 예. 이게 일단 14 가격이 착해. 가격이 착해요. 예. 가격이 착하면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3만 장 한정으로 한 거잖아요. 또 만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롯데백화점이 그 평창올림픽의 그 공식 후원사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스포츠 의류는 그 등골 브레이커로 유명한 그 노스 땡땡땡사가 노스페이스. 독점이고 예. 여기는 유통업체로서 비스포츠 의류를 롯데자만 안 넣으면 제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까지 될지 모르고 3만 장을 이벤트로 만들면서 야 근데 이거 남겠지 당연히. 예. 재고가 남겠지. 남겠지 예. 생각하고 사실 평창에 이제 팝업 스토어, 그러니까 주간 스토어 2개를 세울 건데 거기서 나중에 그냥 팔아야지 예, 남으면. 예. 그런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링거 맞고 있더라고요. 그 팀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그래서- 더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 사실 이게 더 지금 찍기가 말을 힘들어요. 땡땡땡 해갖고 잘 이해를 못했어요. 자 롯데에서 팔아요. 네, 롯데 제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롯데 제품 아니라 롯데가 하청을 준 거죠. 어디에다가요? OEM 방식으로 신성통상이라는 신성통상. 제조업체에 줬어요. 거기가 또 코스닥에서 날라다니는 그렇죠. 날랐죠. 왜냐면 예. 이게 지금 이걸로 품기 날랐죠. 때문에 한 이틀 날랐죠. 음. 뭐 장중에 40%. 상한가도 치고. 자, 그래서 네. 롯데가 신성통상에 하청을 줬고, 네네. 그럼 실제 제품은 롯데 타이틀도 못 붙이고 신성도 못 붙이고 평창만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패션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붙어있죠. 롯데가 네. 후원사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찍기가 힘든 게 이게 거위털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는 미리미리 물량 확보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사실 이게 그리고 이 14만 9천이라는 가격이 가능했던 게 몇 달 전부터 이걸 하겠다고 미리 공동구매해서 맞아요. 털을 해놓고 예. 그러니까 왜 옛날에 허니버터칩이나 예. 코코면 같은 것도 갑자기 인기가 있다고 갑자기 늘릴 수가 없었잖아요. 자, 가격이 착하다. 그다음 거의다. 두 번째 네. 조건이 거의털이다. 그리고 그럼 사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 저렴해 그런 패딩이 나오는 스파 브랜드에도 사실 이런 가격대의 패딩이 있는데 많아요. 요거는 이 올림픽이다. 아. 요게 주한 거죠. 여기다 뭐라 썼다? 패션? 등에, 패션 등에. 커넥티드. 네. 패션 커넥티드. 그래서 롯데가 네. 생각한 게 그 올림픽 엠블렘을 밖에 달면은 이건 나중에 못 입을 것 같다 싶어갖고 딱 좀 심플하게 뒤에 패션 커넥티드만 뒤에 하고 안에 엠블렘이 있어요. 아. 그게 주요를 좀 한 거예요. 안에다가 네네. 패션 커넥티드 하게 되면 브랜드나 이런 것도 없이 조금 고급져 그렇죠. 보이고. 고급져 보이고. 아하. 사실 뭐 롯데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름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좀 맞아요. 끝나잖아요. 네. 게다가 이게 지금 사실 그 가격대 다른 스파 브랜드들 패딩과 달리 3만 장 한정, 뭐 평창 이렇게 리미티드. 결합을 한 그렇죠. 아, 리미티드 리미티드. 에디션에 대한 네. 또 이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안 입고 이거 그 킵해놓을 사람들도 있겠어요. 근데 가성비가 좋은 건 맞는 것 예.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굉장히- 롱패딩인데 네. 롱패딩을 좀 이제 지난 주말에 가봤더니 이거는 그냥 패딩과는 약간 가격대가 달라요. 많이 여기 다르죠. 이게부터 밑까지가 더 있잖아. 예. 거위가. 그런데 이제 예. 그래도 요 14만 9천 원대 나온 게 꽤 있어요. 있는데 조금 8대 2로 괜찮다 싶으면 성설 20만 빅털 후반 8대 2에 20만 원 20만 원 아니요 넘어요. 30만 원 넘어요. 30만 기본 원. 30만 롱패딩에서는 넘어요. 예. 이자는 못 봐요. 아, 이게 그래? 지금 롱패딩이 네. 벤치 두 분이 다운이라고 한꺼번에 덤비는 건 뭐 하는 거야? 내가 또 요즘에 지금 내가 뭘 또 들었냐면은 연예인 패딩이라고 하죠. 네. 르땡땡에 네. 그게 지금 없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롱패딩이 작년부터 네. 인기가 좀 있었는데 올해 너무너무 유행이에요. 제가요 오늘 네. 아침에 출근하는데 다 입고 있죠. 우리 그 집에 그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거든요. 네. 집 옆에. 네. 야 이게 옛날에 노스페이스 이게 맞아요. 그게 네. 교복이라 그랬잖아요. 유니폼 학교. 네. 다 입고 다녔는데 진짜 등골 그 브레이커 얘기 나오겠더라고. 등골 브레이커가 그 노스페이스에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올해. 아, 부모님도 저도 진짜 이게 전형적인 이 마케팅 상술이라고 보는 근데 게요. 또 재밌는 네. 게 네. 노스페이스가 지금 두 번 노스페이스는 그것도 꺾였잖아요 등골 예. 브레이커에서도. 근데 사실 노스페이스가 이번 평창 올림픽에 그 공식 후원사 중에 하나예요. 스포츠 의류는 독점권을 갖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그걸로 39만 원짜리 패딩을 지금 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안 예. 팔리고 있다. 그렇죠. 그게 안 팔리는 거죠. 야. 게다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스포츠 의류로 39만 원짜리가 나온 게 있고 이거는 일반 의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자들도 입고 하는. 예. 그런데 이제 노스페이스는 참 여러 가지로 이번에 좀 씁쓸하게 됐죠. 예. 그런데 근데 이렇게 기존에 패딩 있으시잖아요. 예. 입고 나가 보면 요즘에 이 어떤 핫한 거리에 이거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 짧은 패딩을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 저는 저 오늘 짧은 거 입고 나가 다들. 그러니까요. 저는 이 옷 열풍 못 불기 샀니? 전에 네. 긴 거 샀어? 긴 거 산 게 저는 이제 이 코트
올해 대세가 코트도 롱코트예요. 롱이다. 예. 그래서 모든 그 패션 잡지를 보면 다 롱이에요. 근데 네. 패딩도 롱으로 갖고 저는 이 열풍 오기 전에 샀어요. 미리 3개를. 패딩도요? 3개를? 네, 패딩. 네. 정말요? 왜 우리 집사람하고 아들 거 하나 하고 네. 딸은 이제 저기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예. 근데 하니까 막 아니 우리는 이제 패션 잡지를 미리 보니까. 예. 그러셨군요. 아니, 실제 지금 다른 데들도 예. 그러니까 그냥 이런 이만큼의 인기는 아니지만 예. 지금 뭐 막 벌써 11월인데 5차까지 찍고 이런 의류업체들이 많아요. 맞아요. 롱패딩 네. 워낙 근데 인기가 많아서. 전교생이 그걸 입고 가는데 제가 무슨 씁쓸한 생각이 드냐면 애들 다 입고 가는데 거기서 고급 아닌 걸 그렇죠. 티가 탁 나는데 아, 롱에도? 그러면 보면 근데 어떤 애는 롱 롱패딩이 자체가 없으니까 비싼데, 예. 아니 롱패딩이 없으니까 롱패딩 비슷한 롱코트를 어디서 하나 한 중학교 2학년쯤 되는 남자가 그걸 입고 가더라고. 야, 저 학교하고 또 애들끼리 차별하고 그러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희끼리라도 우리끼리라도 예. 짧은 패딩을 입죠. 네. 갑자기 근데 롱패딩밖에 없는데. 그거 입지 마세요. 그거 입지 패딩 마시고 조금 싼 거라고 무시하거나 차별하게 되면요. 안 됩니다. 안 샵 103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제가 야단 쳐줄게요. 우리 이거 예. 숏 패딩을 한번 저 오늘 좀 입고 유행시키죠.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 오래 살면 아니구나 이거 다. 예. 아니 이렇게 하면 돼요. 올해는 롱패드 입고 쇼트랙을 보면 돼요. 자 다음 1111님 이분은 1111 번호가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요. 핸드폰 사업을 하시는 분 아니면 지방에 있는 분인데 중소기업 브랜드 거위털도 생각보다 10만 원 중후반대 제품 많이 있어요. 너무 네, 맞아요. 평창만 사입 네.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봉도사님 말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1111. 그죠, 네. 1111이 뭔지 아세요? 11월 11일 무슨 데이예요? 광군제잖아요. 빼빼로 빼빼로데이. 네. 아니요. 가래떡데이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가래떡데이. 올해로 업데이트가 잘 안 되네요. 이런 걸로 공격하시는군요. 하나. 자 다음 네, 뉴스 네. 정철진 평론가님 트럼프 세제 개편안? 네. 이제 미국의 지금 화두가 세제 개편안이라는 우리 거예요. 롱패딩 하고 있을 때 여긴 세제 개편안? 네, 세제 개편안인데 미국 얘기 많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좀 이슈를 들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이거 미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이 레이건 정부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추진하는 건데 예. 핵심은 감세예요. 그것도 부자 감세. 그러니까 법인세를 35%를 20% 깎아주겠다. 맞아요. 15%를 낮추겠다. 그런데 15%였다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20%로 합의는 받고 개인 과표를 7단계를 4단계로 줄인다. 그럼 부자들이 덜 내겠죠. 예. 그다음 마지막 결정타가 상속세를 2024까지 단기적으로 줄인 다음에 안 폐지. 내겠다. 그래서 결국 이 세제 개편의 최고 혜택은 이제 트럼프가 예. 받게 되는 거거든요. 상속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니 본인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럼? 그런 이제 설이 있죠. 그런 예. 공격이 있는데 아니 부시 때 레이건 때 계속 상속세 깎고 네. 하니까 그 미국의 빌리언이에요. 그렇죠. 내겠다. 예, 우린 내겠다. 우리 돈 많이 내는 부자 연합이 생기고 그랬잖아요. 네, 세금 많이 그렇습니다. 내니까 네, 뭐 상속세 빌 게이츠, 올려라. 버핏 빌 이런 게이츠, 사람들이 예, 다 맞아요. 네. 했죠. 그런데 이제 세제 개편안이 왜 중요하냐? 하원은 통과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원에 간 다음에 예. 상원 그 다음에 양하원 합동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쭉 통과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실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세계 주식시장이 트럼프 취임 이후에 1년간 오르고 부동산도 좋고 한 것은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이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트럼프가 해놓은 게 없어요. 게다가 세제 개편안이 경제 관련 첫 번째 입법 정책입니다. 근데 만에 하나 여기서 트럼프가 추진하려는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못 된다. 예. 이건 트럼프의 기대가 트럼프의 실망으로 바꾼 하나의 트리거가 되거든요. 트리거가 되면서 방아쇠요. 방아쇠가 트리거가 되는 되면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되면서 탄핵까지도 근데 그 이슈가 정확하게 경제로 간다는 거죠. 이게 시장이라는 게 참 묘해서 그동안은 트럼프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꾸역꾸역. 예. 근데 한순간에 투매가 나올 수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월가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금융규제 폐지입니다. 금융규제 완화. 도드프랭크법. 예. 근데 트럼프가 밀린다. 세제 개편안도 못 돼. 금융규제 완화도 못 해. 그러면 한순간 분위기가 대역전이 냉랭해진 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보시면은요. 세제 개편안 통과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 오르고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하면 급락하고 이런 양상이 되고 있는데 예. 만에 하나 트럼프에 대한 세제 개편안이 크게 밀린다거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로버트 뮬러 특검이 트럼프를 압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 저는 이런 정치적인 불꽃이 한순간에 경제로 간다. 경제로 물러가면서 얼어붙죠. 저는 오히려 급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이슈가 이 트럼프에 대한 이슈다라는 거. 그래서 예. 짧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로 올랐던 세계 자산시장 트럼프 실망감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세제 개편이라는 화두를 들고 이거에 왔습니다. 대한 예측을 어떻게 해볼 수 있냐면요. 우리 헌재 그 탄핵 과정 네. 이 자료를 세계 60몇 개국이 가져갔다는 거거든요. 네.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미국이 요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들여다보면 트럼프 탄핵으로 가는 것을 예측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뮬러 특검이 하는 모양새는 예. 지금 이미 지지부진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게 속도를 붙였어요? 속도를 붙인 게 뭐냐면 오호. 자료를 어마어마하게 요구를 합니다. 야.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초창기는 뜨뜻미지근하게 했었는데. 근데 항상 그래요. 대통령 특검은 그러다가 쫙 땡기죠. 왜냐면 그물을 넓게 펴야 다 잡히니까. 예. 그러다가 지금 얘기는 결국 대통령 인터뷰까지는 간다. 인터뷰까지는 간다. 근데 역대 대통령 특검이 인터뷰에서 기소가 안 간 대통령은 또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세요, 근데. 네. 끝났어요. 쇼패딩으로 우리가 예, 쇼패딩으로. 예. 네. 자,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의 분위기를 조성했던 트럼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굿바이 트럼프!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2달도 안 됐는데 시장이 24%가 올랐거든요. 이야. 시장이. 그러면 거기에 있는 종목들은 3배, 4배는 우습다. 아니 그럼 거기가 코스닥은 코스피의 동생 동생. 뻘돼갖고 약간 좀 규모도 작고 매출도 작고요. 예. 설립 연도도 좀 역사도 중소기업이라고 짧고. 볼 수도 있는 중소기업보다는 그렇죠. 크죠. 네, 중소기업이랑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죠. 벤처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을까. 그럼- 중소벤처. 그런데 다 죽어 있는 코스닥 기업을 M&A 하고 하나 살려고 해도 30억, 50억이 기본이던데. 그게 왜냐면 다 죽어 있는데도. 예, 그거 이제 우회 상장 백도어라고 하는데 우회 상장. 이미 한번 상장이 된 그 프리미엄이 굉장하거든요. 아, 증시에 이게 뭐 우리가 상장이 되든 등록이 되려면 매출액 기준 그렇죠. 3년 넘어 영업액이 우회 상장도 요즘은 불법으로 못하고 금감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렇죠. 말이에요. 승인을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방금 우리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하찮은 기업 살려고 해도 그 프리미엄은 상당한 거죠. 이미 야. 등록됐다는 거, 상장됐다는 예. 게. 네. 요즘 제일 핫한 데가 어디예요? 제가 알아본 데는 의료업계도 상당히 핫하던데. 아, 지금 오늘 봐- 아침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신땡땡이 네, 신땡땡이 지금 현대자동차 시총가보다 네. 올라가지 않았어요? 신라까지 할게요. 신라땡. 네. 신라땡이라는 종목인데 그래요? 이게 9월부터는 6배가 올랐고 여름부터는 한 11배.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없는 경제 뉴스. 어떤 사람들이 알쓸 그 SJ를 본딴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이거는 좋죠. 정치가 생활 정치가 돼야 되고 경제가 생활 경제가 돼야 한다. 자, 함께 하실 분 정철진 경제평론가. 네, 안녕하십니까. 매경 출신이요, 매경. 매일경제입니다. 예, 네. 요즘 매경이 그 찌라시에서 핫해요. 네, 뭐 어제부터 굉장히 예, 핫하고 핫해. 예. 저한테도 왜 이렇게 매경이 전화가 하나 소속이에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전혀 다른 하나밖에 거죠. 아니에요? 네, 아. 매경은 매경이죠. 아, 매경은 예. 하나는 하나고. 하나는 하나고. 어허, 이상하네요. 그 사이 연관 관계는 아,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그렇죠. 받아보실 수가 있을 아니, 겁니다. 매경 주필이 하나? 아, 화나? 화났다고요?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예, 예. 매경 하나?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자,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우, 나긋나긋하세요, 목소리가. 진격의 코스닥 왜? 이게 주제예요. 정철준 평론가님. 네. 진격의 코스닥? 이게 지금 코스닥 광풍이죠. 그러니까 뭐 열풍, 인기 이런 표현도 안 맞고 진격 이것도 약해요. 예. 광풍보다도 더 센 게 좋은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9월부터 갑자기 올라온 1위부터 10위, 15위는 안 삽니다. 워낙 세져 있어갖고. 그렇다고 또 그런 것도 싫어하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대박을 아, 소리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은 우리들은 약간 있잖아요. 레볼루션으로 혁명적 네네. 정신이 있는 개미들은 그렇죠. 혁명을 꿈꾸니까. 혁명 예. 꿈꾸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소외가 된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이번에 코스닥 광풍도 약간은 패턴은 그들만의 다르다. 리그로 끝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제 여의도에서는 예. 끝은 아니다라고도 이제 이제 얘기. 스타트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논란이죠.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조심해야 쪽입니다.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코스닥 재밌어요. 권혜리 기자님, 네. 이게
아 이거 질문하지 말라고 X해놓은 거네. 그럼 누가 X해놓은 거야? 자 그럼 이게, 그 네. 투자자들이 네네네. 코스닥을 한번 들어가 볼까? 혹은 투자자들이 들어가 있는 투자자들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권혜리 기자님도 네네, 저는 네. 좀. 권혜리 기자님도 투자 안 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저는 투자는 안 했어요. 저는 이제 기자니까 예. 제가 뭐 주식 막 함부로 막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네, 되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니 함부로 네. 할 수 있는 돈은 있어요? 이런 걸 팩폭이라고 하나요? 팩트 폭력이라고 듣는데 요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네, 하고 한 가지만 확인할 건요. 음. 코스닥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른 것처럼 코스닥도 1위부터 8위, 10위까지만 집중적인 매수로 튀어 올랐거든요. 왜요? 예? 왜요? 왜? 네. 바로 이번에 수급이 있기 때문인데 그 수급의 시작이 국민연금 개입설입니다. 아하. 네, 이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정부에서 이제 슬슬 나온 것이 4차 산업 밀겠다. 강한 중소기업, 벤처를 밀겠다라고 정책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군부를 핀 다음에 결정타를 날렸죠. 앞으로 연기금이 지금 투자 코스닥 비중이 2%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10%까지 늘리겠다. 오호. 국민연금이 들어온다. 예. 이거는 굉장한 매력입니다. 야, 그럼 코스닥 시장을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룡이 들어온다니까 유도하겠다는. 그렇죠. 미리 이 기관이랑 외국인들이 선취매를 하죠. 예. 왜냐하면 샀다가 나중에 공룡 들어올 때 얘다 공룡한테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쉽겠네. 우리 집에 조그만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 기름이 공급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는데 이라크 유전을 갖다 붙여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미리미리 이제 사둔 야. 몰렸는데 이게 잘 보십시오.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어떤 종목 사겠습니까? 결과적으로 1위부터 대장주를. 10위 대장주를 살 수밖에 아. 없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다 또 미래산업주 예. 4차 혁명. 그렇게 가는데 우리 코스피랑 똑같이 개미들은 아. 12배가 올라서 지금 코스닥의 이 신라땡 열풍이죠. 바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의류보다 바이오 제약인데. 아니 그러니까 의료 제가 그 의료 뭐 바이오 바이오라고 쪽. 표현해요. 예, 의료는 바이오. 약간 그렇고 바이오인데 바이오 열풍이더라고요. 이 신라땡이 최근에 9월부터의 차트를 보면은요. 이게 엄청난 게 보통 6배가 보통 코스닥이 오르면 이 흔듭니다. 이제 개미핥기라고 그래가지고 들었다가 떨어뜨려 들었다 떨어져 가지고 다 토해내게. 그런 다음에 그 물량을 받아서 쭉 끌고 올라가는데 이 신라땡은 편안해요. 그러니까 그때 만에 하나 진입을 누군가 했었다면 이분들은 그냥 쫙 고속 두 탄 거야. 달간 마음 편히 아이고 또 올랐네 또 올랐네 이러면서 6배를 받기 때문에 참 저로서는 허탈하고 저는 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저는 오히려 조심하라고 했다가 지금 욕 먹고 있는데 참 욕 많이 이제 드셨군요. 광풍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경제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완전 다른 메커니즘이죠. 오. 예. 그것은 그 해당 종목에 대한 아니 기대감으로 코스닥 전체가 그렇게 되면 경제가 살아난다 이런 선행 지수를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쿠션은 돌아가야 되는데 네. 그 왜 좋아지냐면 코스닥을 하면 우리 개미들이 코스닥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 수익을 벌었기 때문에 돈 벌었어? 돈을 쓰죠. 그럼 내수가 돌아가 소매 판매 지표가 좋아져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번에 코스닥 광풍은 그 공식이 약간 안 맞습니다. 뭐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예. 이번에 보면